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라는 사람이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김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명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최근까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직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쪽에서는 나름 잘 나갔던 실세였던 거죠. 자, 참고로 김용은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에 관한 혐의로 이미 진작에 검찰에 며칠 전에 19일에 체포가 됐었고요. 자택도 그때 압수수색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재직 중이었던 민주연구원 사무실도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죠? 최근에 민주당이 이거를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우르르 출동해가지고 자기들 당사랑 같은 공간이라고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억지 논리를 부리면서 가로막아 버렸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금배지 계급장을 내밀면서 말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첫날 저녁에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마비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 된 걸까요?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용을 구속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좀 이렇게 급변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우파 국민들, 우리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김용이 구속된 이런 사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그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점점 더 이재명이의 최후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검찰에서는 대선 자금 관련 문제를 정조준을 하고 수사를 계속해서 탄력을 붙일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선 자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돈이 뭐 정확히 누구한테 와서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지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제 파편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 길이도 조금 짧게 해가지고 오늘 설명 길게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상 길이를 짧고 심플하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최측근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쩌다가 체포가 되고 이제는 구속까지 당한 건지 그 앞뒤 과정을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에 경기도 대변인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어요. 운명 공동체였단 말이죠. 자,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선 캠프 조직 업무를 맡기도 했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대선 경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4월에서 8월쯤 당시 무렵에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8억 4,7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적법한 자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즉 불법 대선 자금이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은 김용 부원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방금 전에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했던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관계사로 천화동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거 대충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딱 거기 몸통이라니까.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관계사로 천화동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호 소유주가 바로 이 양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그런 변방의 이재명이가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대선 후보급으로 급성장하고 대선 후보 떨어지고도 당대표가 또 압도적으로 되는 등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조직 세력이 커진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조직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군자금,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왔던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명이가 급성장을 하는 동안에 이 거기 엮여 있는 인간들과 그 조직들이 다 무슨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전부 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패밀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동 패밀리란 말입니다. 대장동 패밀리. 뭐 마피아 조직 보스가 따로 없죠.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무더기로 긁어 모았던 그 인간들이 그대로 다 함께 이재명의 어떤 대선 캠프라든지 그 정치적인 운명을 함께하는 물밑의 조직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딱 대장동 패밀리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혐의가 정확히 뭐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은 법원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측근인 이모 씨를 통해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넸고 그 돈이 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가지고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이고 건너간 장소와 시점을 기록한 이 씨의 메모 및 통신 기록 등등 이런 것들, 또 물적 증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간에 오고 갔던 진술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통신 기록도 맞아떨어지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딱 나온다라는 거죠, 견적이. 이게 그래갖고 이 모든 흐름들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금 어떤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19일에 민주당의 방해로 불발되었던 서울 여의도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재집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모든 명분을 완전히 잃었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갑자기 이렇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었죠. 급격하게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잘 타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았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재명이 꺼내들던 특검론은 힘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왜? 지금 검사들도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빠르게 김용 부원장의 구속 뉴스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났는데 제가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소식들도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